예,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그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모두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도 힘든데 편가르기하고 또 이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집권 세력이 계속 그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면서 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부라도 또 어떤 정치인이라도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연하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정책의 변경을 어떤 정치적인 패배라고 여긴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에도 반대를 했지만, 이 공수처 논의를 통해서 정치인의 어떤 하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편이 제시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고칠 점은 고치고, 뭐 폐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완한 채로 진행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서 실패한 거죠. 제가 실패했다기보다는 우리 정치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공수처도 그랬지만 그때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똑같이 통과를 했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표결을 하러 가기 직전에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의 의원이 의원총회 앞에 서서 지금 이 법대로 하면은 위성정당이 생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공수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1대 총선만 치를 것이 아니라 22대, 23대 계속 대한민국이 치러야 되는데, 위성정당이 생길 것이 분명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냐. 뭐 적어도 이 단계에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다는 얘기 정도가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냐 마느냐 하는 것이 승패의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옳은지 틀린지는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정치인이 다들 자기 재선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데,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말을 하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인으로서 드문 모습을 봤다, 의원이 그렇게 여당 의원이 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판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게 쌓이면서 정치가 한 걸음씩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조국 청문회 때도 조국 전 장관이 제 대학원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지도교수인데 어떻게 비판을 하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공수처 문제도 어차피 제가 반대하거나 기권해도 통과할 건데 조용히 그냥 찬성 표결을 했으면 별 문제 없이 재선에 성공을 했을 거고, 그러고 또 뭐 지금도 아마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출세나 이런 거보다 원칙을 지키고 어떤 그 사회가 한 발자국씩 좋아지는데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과 소신을 지킨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준비하려면 공약을 준비하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 생활의 여러 그 면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약이 있어야 되고 1년쯤 걸리는데 지금은 갑자기 생긴 선거 아닙니까? 첫째로. 그래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허점도 있고 특히 빠진 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당선된 후보는 임기가 1년 남짓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반드시 할 수 있는 공약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6개월 동안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평균이 253만 원입니다. 80%에 해당하는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 방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위기와 같은 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 이번엔 마스크였는데 마스크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시민들이 패닉을 안 느끼게 하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흘에 한 장 마스크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쓰는 것 같다. 이런 패닉이 생기고 사재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도 일주일에 하나 쓰지만 남들도 마찬가지다. 이걸 투명하게 알리면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셨듯이 그 외에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